지금까지 배우신 내용까지만 아셔도 이제 매틀랩 자격증 시험을 보실 때는 그 매틀랩 어소시에이트 자격증 시험을 보실 때는 크게 무리가 없어요. 다만 이제 영어로 시험이 나오기 때문에 영어 표현을 여러분들이 좀 익숙해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영상부터는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매틀랩 기초에 대해서 배웠다라고 하면은 각각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이고 그리고 좀 더 심도 깊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다루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번 영상부터는 매틀랩 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변수랑 그리고 명령창에서 이제 사용하는 것들 중에서 우리가 했던 것들 중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면은 매틀랩이라는 애는 기본적으로 어떤 변수를 설정하게 되면은 더블형 자료형을 갖는다라고 해요.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은 a는 3이다 라고 엔터를 치시게 되면은 a라는 변수에 3이라는 값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클래스라는 애를 보면 더블 형태다 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매틀랩이라는 애는 어떤 변수를 설정하게 되면은 더블형이라는 애를 갖게 되는데, 이 더블형이라는 애가 뭐냐라고 하면은 같이 좀 쓰면서 보도록 할게요. 더블 프리시전이다, 뭐 싱글 프리시전이다 라고 하는 거에 약자다 라고 보시면 돼요. 프리시전이다 라고 하면은 정확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단정확도를 갖냐 배정확도를 갖냐 그거에 대한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싱글 프리시전이다 라는 게 있고 더블 프리시전이다 라는 게 있어요. 그럼 각각이 다른 게 뭐냐라고 하면은, 우선 매틀랩이라는 애는 요 더블 프리시전을 갖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요쪽에 있는 얘네들의 차이점은 실수 하나를 저장할 때 사용되는 메모리의 크기가 싱글 프리시전이다 라고 하면은 4바이트가 들어가게 되겠고, 그리고 더블 프리시전이다 라고 하면은 8바이트를 쓰게 돼요. 일반적으로 이제 참고로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은 게 1바이트가 8비트이기 때문에, 요건 우리가 뭐 초등학교 컴퓨터 처음 배울 때 그때 이제 한 번쯤은 들어봤을 내용이긴 할 텐데, 1바이트가 8비트이기 때문에 4바이트를 얘기를 하면 얘는 32비트가 되고, 그리고 8바이트를 얘기를 하면 얘가 64비트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네들의 또 다른 차이점은 유효 숫자의 개수예요. 네, 유효 숫자다 라고 하는 거는 0이 아닌 숫자들을 의미하고, 싱글 프리시전의 유효 숫자의 개수는 약 7개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더블 프리시전의 유효 숫자 개수는 약 16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네,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시면은 파이 값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파이다 라고 하면 3.141592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엄청 많은 숫자인데, 3.141592 라고 해가지고 총 7개의 유효 숫자로 구성이 되는 거 보실 수가 있겠고, 더블 프리시전으로 나타내겠다 라고 하면은 3.141592 그 다음에 뭐 쭉쭉쭉쭉 해가지고 총 16자리 16개의 숫자로 나타내는 것을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A는 3이라는 더블형 변수의 값의 크기를 좀 보면은 지금 얘의 바이트 크기는 나오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얘의 바이트 크기가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마우스를 이쪽에다 올리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누르셔서 지금 바이트 부분이 체크가 해제가 되어 있는데 체크를 하시면은 네, 이렇게 나타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보면은 클래스는 더블이고 바이트로 따졌더니 8바이트짜리더라 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100만 곱하기 100만짜리 행렬을 만들겠다. 행렬 데이터를 만들겠다 라고 하면은 얘의 더블 프리시전으로 했을 때의 이 변수의 크기는 뭐가 될까요? 만약에 얘를 C라는 행렬을 100만 곱하기 100만짜리로 만들겠다 라고 하면은 얘의 크기는 100만 곱하기 100만 곱하기 더블 프리시즌이니까는 8바이트가 되겠죠. 얘 실제로 계산해 보면은 어떻게 되나요? 네. 여기 명령창에다가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곱하기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곱하기 8바이트. 그러면 8에 그 8 곱하기 10에 12승이래요. 그러면은 8에 1, 2, 3, 4, 5, 6, 7, 8, 9, 10, 11, 12 요렇게 나타내게 되겠죠. 그럼 얘를 테라바이트로 나타내면 어떻게 될까요? 네. 지금 요 값을 테라바이트로 나타냈더니 7.275958 테라바이트다. 그래서 엄청 큰 숫자가 되겠죠. 그래서 요 숫자를 지금 7.275958 테라바이트라는 애가 내가 만약에 100만 곱하기 100만짜리 행렬을 이렇게 여기 매틀랩에서 만들게 되면은 7.2테라가 7.3테라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우선 만드실 수도 없고 컴퓨터 자체의 메모리 부족으로 인해서 만드실 수도 없고 설사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계산을 할 때 이제 좀 그 컴퓨터 자체가 멈추거나 아니면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혹시나 요거 만들어 보시려고 여기다 임의의 매트릭스 만들어서 해보시면은 이제 컴퓨터가 멈추거나 아니면은 매틀랩 명령창에서 그 내가 지금 할당할 수 있는 메모리의 크기는 뭐 32기가인데 근데 지금 얘는 실제적으로 7테라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만들 수 없어 라는 오류 메시지를 출력을 해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럼 하나 만들어 볼까요? 랜덤하게 해가지고 100만 곱하기 100만이니까는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러면 엔터 쳐보면은 네 이렇게 돼요. 네. 7점 지금 뭐 요청된 게 요정도 크기다. 근데 실제로 얘를 계산을 해보면 7.3테라 정도 되는 크기고요. 그래서 이 제한보다 큰 배열을 생성하는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응답하지 않을 수도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컴퓨터상의 기본 메모리 크기 그거보다도 이제 매틀랩 자체에서 허용하는 메모리 크기는 또 한정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넘어가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만들 수도 없을 뿐더러 그 너무 큰 값의 배열을 만들고자 한다면은 매틀랩 자체에서 이런 오류창을 띄우면서 아예 만들어 주질 않는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것 중에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는 싱글 프리시전과 더블 프리시전의 차이가 뭐고 그리고 걔네들의 그 크기 각각의 크기가 어떻게 되고 유효 숫자가 어떻게 되고 그리고 내가 어떤 변수나 매트릭스 아니면 행렬 같은 것들을 만들 때 너무 큰 값을 택하게 되면은 컴퓨터 자체적으로 만들 수가 없더라 라는 것까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명령창을 이용해 가지고 뭔가를 실행을 할 때 주의할 점은 그냥 요 명령 프롬프트에서 깜빡이고 있는 커서 옆에다가 뭔가를 쓰신 다음에 엔터를 치면 바로바로 실행이 됐었죠. 그때 실행된 결과 값이 그 실행은 돼서 작업 공간에 그 변수랑 해당하는 값이 저장이 되기는 바라지만은 명령창에 그 결과가 출력이 되지 않기를 바랄 때는 우리가 세미콜론을 찍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a는 3이다 라는 애를 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은 작업 공간에 a라는 변수에 3값을 갖는 애가 생성이
있고, 그리고 명령창에도 실행된 것을 보실 수가 있었는데, B라는 애는 O를 만들고자 하는데 명령창에 출력을 안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세미콜론을 찍고 엔터를 치시면은 명령창에는 A처럼 출력이 되진 않지만은 작업 공간에 이제 B라는 변수에 O 값이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유의해야 될 점이다 라고 하면은 매틀랩에서는 대소문자를 구분한다 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소문자 A는 3과 대문자 A는 3, 얘네 둘의 두 개는 다른 값이다. 소문자 A와 대문자 A는 다른 값이다. 따라서 여기 작업 공간에 각각이 생긴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요 명령창을 이용할 때 이제 사용하는 이제 단축키 같은 거는 우리가 설명을 이전 영상에서 기초 때는 안 했는데, 좀 사용을 하시면서 좀 유용한 것을 설명을 드리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그림을 그리고자 해서 뭐 플롯 x, y, 뭐 옵션은 지금 뭐 데이터는 없지만 ko 이렇게 뭐 주고 실행을 하고자 해요. 근데 여러분이 막 쓰다가 보니까는 나 맨 앞에 지금 커서가 맨 끝에 지금 깜빡이고 있잖아요. 플롯 맨 앞으로 커서를 옮겨가지고 쓰고 싶다, 뭔가를 더 추가를 해야 된다 라고 하면은 그 키보드에 그 보통은 이제 숫자판 위쪽에 홈키가 있어요. 아니면은 숫자판하고 그 엔터 사이에 그 6개의 잡판 키가 있는데, 그 중에 홈이라는 애가 있는데 그 홈을 눌러보세요. 네, 그러면은 요 명령창에 있던 맨 끝에 있던 커서가 맨 앞쪽으로 이동한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여기 앞쪽에다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쓰실 수가 있고, 반대로 엔드 키를 누르시게 되면은 그 줄의 맨 끝, 작성하고 있는 그 줄의 맨 끝으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것까지 보실 수가 있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명령창에서 그 전에 입력한 것을 다시 쓰고 싶어요. 제가 지금 뭐 소문자 A는 3이라는 애를 썼는데 또 다시 걔를 또 쓰고 싶다, 지금 뭐 더 복잡한 것을 쓰게 됐을 때 유용한 경우인데, 여러분들 키보드 이렇게 깜빡이게 해놓은 상태에서 키보드 위에 윗방향 키를 눌러보세요. 눌러보시면은 그 전까지 여러분들이 입력하셨던 그런 명령어들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명령어를 선택을 하시고 키보드 오른쪽이나 왼쪽 키를 누르게 되면은 그 지금 요 선택한 명령어가 이렇게 그 명령 프롬프트 창에 적혀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이전에 입력한 거에서 조금 수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키보드 위의 키를 이용해 가지고 선택을 하신 다음에 좌우 키로 그 해당되는 애를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뭐 수정을 하시면 돼요. 뭐 50이라 B라는 애를 50이라는 값으로 바꾸고 싶다, 그렇게 하고 엔터 치시면은 이렇게 되는 거, B라는 값이 50으로 바뀐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사용하시는 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뭔가 코드를 막 작성을 하시다가 이게 뭐 작성을 하다가 좀 틀린 것 같아요. 요게 아예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 전체를 다 지우고 싶으시면은 요 작성 중인 애는 ESC 키를 누르시면은 싹 지워지게 돼요. 그리고 뭐 탭 키를 이용하면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뭐 명령어나 변수 같은 것을 자동으로 어느 정도 불러오실 수가 있어요. 그 일부분만 쓰시면은, 그래서 내가 만약에 플롯이라는 애를 쓰겠다, 그럼 PL까지 하시고 탭을 눌러 보시면은 PL로 시작하는 함수들 또는 내가 변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변수들까지 모두 이렇게 자동으로 보이게 돼서 그 중에서 원하는 거를 선택을 하시고 엔터를 치시면은 여러분들이 직접 치시지 않더라도 입력을 하실 수가 있어요. CLC 같은 경우는 클리어 커맨드 윈도우다 라고 해가지고 여기 전체 명령창을 지워줬잖아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요 명령창을 뭐 요런 식으로 요렇게 그냥 처음 시작하는 거 클리어 커맨드 윈도우 한 것처럼 커서가 맨 윗줄로 오게 하고 싶다, 근데 여기 위에 있는 애들, 내가 그 전에 입력한 애들은 지우고 싶지 않다, 클리어 커맨드 윈도우 CLC를 하면은 그 얘네들이 다 지워진 상태로 새로운 줄이 시작되는 건데, 얘네들을 남겨놓고 요 커서를 맨 윗줄로 옮기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에다가 홈이라는 애를 입력하시면 돼요. 엔터 쳐볼까요? 그러면 커서가 맨 위쪽으로 옮겨진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 위에 부분 내가 그 전에 입력한 것들은 값이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CLC랑 차이점 볼까요? CLC 입력해 보면은 아까처럼 지금 커서가 맨 위로 올라갔는데 그 전에 내가 입력했던 값들이 지금 여기 없죠. 예, 그게 다 사라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변수 이름을 정할 때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여태까지 했던 테스트들은 뭐 A는 3, 뭐 B는 5,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짧은 변수명을 선택을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짧은 변수명을 선택을 했는데 이 변수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몇 글자까지 쓸 수가 있냐라고 하면은 최소한 한 개의 캐릭터부터 63개의 캐릭터까지 쓸 수가 있다. 즉 63개 글자까지 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 지금 이걸 63개를 다 입력을 해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뭐 이렇게 임의로 쭉 써볼까요? 네, 엄청 길게 한번 써서 요거라는 애가 뭐 10이라는 값을 갖는다. 엔터 쳐보면은 매틀랩의 이름의 길이는 63개 문자를 초과할 수가 없다라는 경고가 뜨죠. 근데 만들어지긴 해요. 예, 그 만들어지긴 했는데 지금 63개 문자를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63개까지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제가 썼던 나머지 A라는 그 문자는 지워진 상태로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글자가 63개까지, 문자가 63개까지만 자동으로 잘리고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주의를 하셔야 되고, 변수명으로 가능한 거는 대문자, 소문자, 영문으로 가능하고 숫자 0부터 9까지 모두 가능하죠. 그리고 특수기호는 쓸 수가 없지만 여러분들이 언더바는 쓰실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x 언더바 뭐 y 라는 변수에 10을 넣겠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x 언더바 y 라는 변수에 10 값이 들어간다. 그래서 특수기호 중에서는 언더바는 가능하지만 나머지는 불가능하다 라는 것을 주의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변수명은 숫자로 시작을 하실 수가 없어요. 무조건 문자로 시작을 하셔야 되는데 10a 라는 애를 100 값을 넣겠다 라고 하고 엔터 쳐 보시면은 이렇게 유효하지 않은 표현식입니다 라는 표현이 뜨죠. 그래서 그 변수명을 만들 때는 꼭 문자로 시작을 해야 되고, 그리고 63개의 문자까지 개수까지 허용을 하며, 그리고 대문자 소문자 모두 영문으로는 가능하고, 그리고 숫자 0부터 9까지 가능하더라. 그러면은 뭐 요런 거 가능할까요? x 빼기 z 라는 애가 10이라는 변수로 넣겠다. 불가능하겠죠. 네, 불가능하고, 변수 이름으로 abcd라는 애를 넣겠다. 가능하겠죠. 우리가 뭐 월과 연월을 얘기를 할 때 이어랑 그리고 month 얘기를 하고 싶다. 걔가 뭐 2020이다, 2020 05다 뭐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치시면은 네, 요것 또한 %가 있기 때문에 이제 불가능하다. 변수 이름으로 a, b 라는 애를 한 칸 띄어서 200이라는 애가 가능할까요? 불가능하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띄워주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중간에 언더바를 넣어서 입력을 해야 된다 라는 것까지 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데이터를 불러오고 싶다라고 하면은 파일을 불러오고 싶다라고 하면은 어떤 식으로 불러올 수가 있냐? 지금 variables.mat라는 파일을 제가 미리 만들어 놨어요. 이 파일 안에는 A는 100이라는 애, B는 200이라는 애, C는 300이라는 값을 갖고 있는 변수들 3개랑 값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얘네들을 불러오는 방법은 그냥 지금 작업 공간을 한번 다 지워줄게요. 지워준 상태로 얘를 불러오고 싶다라고 하면은 variables라는 파일을 드래그 해가지고 명령창을 끌고 오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얘가 불러와 가지고 abc라는 애가 출력이 되더라. 네.
요렇게 할 수가 있고, 여기에서 봤더니 로드라는 함수를 써가지고 얘가 mat 파일을 불러와서 이렇게 실행을 해준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꼭 요런 식으로 불러와야 되냐, 로드하고 가로를 열어야 되냐 라고 하면은 꼭 그렇진 않고요. 로드 하시고 한 칸 띄신 다음에 그 파일 이름 variables.mat라는 파일을 누르시고, 요거에 실제로 실행이 잘 되는지 보기 위해서 클리어를 한번 할게요. 로드 한 칸 띄고 그 파일 이름 .mat 엔터 치시면은 작업 공간에 ABC가 생성이 되는 것 보실 수가 있죠. 이렇듯이 로드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파일에 저장된 값들을 불러올 수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라운드 가로를 쓸 수도 있고, 라운드 가로 대신에 그냥 띄어 쓰셔서 하실 수도 있는데, 라운드 가로를 쓸 경우 주의해야 될 점은 그 라운드 가로 안에의 파일 이름에는 꼭 문자 열로 표시를 해 주셔야 된다, 즉 작은 따옴표로 표시를 해 주셔야 된다는 점을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볼 거는 variables.mat라는 파일 안에 abc라는 변수가 100, 200, 300 값을 갖고 있는 애들이었는데, 얘를 우선 초기화를 지워주고 작업 공간을 다 지워준 다음에 load variables.mat 라는 애에서 a랑 b랑 c라는 값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그 중에서 a랑 c만 갖고 오고 싶다 라고 하면은 한 칸 띄고 a, 한 칸 띄고 c 이렇게 하시고 엔터 쳐보시면은 요 variables.mat 이라는 파일 안에 있는 a랑 c라는 변수만 얘가 불러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쵸? b라는 애는 불러오지 못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여기 variables.mat라는 파일이 지금 abc라는 값이 3개가 있는데 거기에 어떤 값을 더 추가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라고 하면은 그 우선 추가하고자 하는 변수를 우선 설정을 해줘야겠죠. d라는 애를 500이라는 값으로 설정을 한 다음에 요 d라는 애를 variables.mat라는 파일에다 저장하겠다라고 추가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save variables.mat 파일 이름 써주시고 추가하고자 하는 변수 이름 써주세요. 요렇게 하고 엔터 치시게 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라고 하면은 variables.mat 파일에는 지금 abc 값만 있는데 d 값이 500 값을 갖는 d 값만 그 저장이 되면서 그 전에 있던 abc 값이 지워지게 돼요. 근데 제가 원하는 거는 지금 기존에 있는 파일에 abc 값은 유지를 하면서 새로운 d 값만 추가를 하겠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한 칸 띄워 주시고 빼기 append라는 애를 입력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엔터 쳐볼까요? 네, 그럼 잘 실행된 거 보실 수가 있겠고, 실제로 저 variables.mat라는 파일에 추가가 됐는지 보기 위해서 클리어를 한번 한 다음에 load variables.mat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전체 저장된 값들이 다 불러와서 작업 공간에 그 저장이 되겠죠. 실행해 보시면은 a, b, c, d 값이 잘 저장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고, 특히 우리가 방금 전에 추가를 했던 d 값이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작업 공간에 있는 저장된 값들을 지우고 싶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배웠던 거는 clear all이라는 애를 이용해서 다 지워줬었어요. 그래서 clear all을 입력하고 엔터를 치시게 되면 지금 작업 공간에 있는 abcd라는 저장되어 있는 값들이 전체가 다 지워지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나는 b랑 d라는 값만 지우고 싶고 a랑 c라는 값은 작업 공간에 저장이 그대로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은 clear b, c 요렇게 해놓고 엔터 쳐보시면은 b랑 c는 지워진 상태로 a랑 d 값만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남아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그냥 전체 다 지우겠다 라고 하면은 클리어를 하시거나 아니면 클리어 올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작업 공간에 저장되어 있는 전체 변수들이 다 지워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매틀랩 같은 경우는 내장 함수가 굉장히 잘 되어 있다라고 예전에 얘기를 드렸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숫자 관련돼서 수학 관련돼서 그런 내장 함수들도 굉장히 많아요.
어떤 것들이 있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루트 계산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스퀘어 루트의 약자인 sqrt라는 애를 이용하시면 되고, 스퀘어 루트 4 하면은 루트 4랑 똑같은 의미니까는 이 값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서 밖에 봤었지만은 뭐 사인이라는 것도 내장함수로 있고, 코사인이라는 것도 있고, 네. 그리고 뭐 사인, 코사인, 탄젠트, 뭐 아크 사인, 아크 코사인 이런 것들 모두 있는 것을 여러분들 아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뭔가 수학적으로 계산을 하고자 할 때 뭐 z라는 애가 뭐 100 곱하기 8 더하기 뭐 2 곱하기 10 빼기 3 값을 갖는 애다 라고 하면은, 요렇게 가로 안에 라운드 가로 안에 또 라운드 가로를 써줌으로써 이렇게 가로를 중첩해서 써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연 로그 뭐 이런 것들도 다 있고, 다만 exponential 펑션은 그냥 2로 쓰시면 안 되고 exp라는 애로 쓰셔야 돼요. 그래서 exponential은 exp 하고 가로 하시고, 그 exponential의 지수에 들어가는 값을 여기 안에다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2의 10승짜리 exponential 10승은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더라. 그리고 표현은 exp, 그리고 라운드 가로 안에다가 내가 지수 안에 들어가는 값을 써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파이라는 애를 보시면은 지금 파이라는 것도 내장함수로 있거든요. 그럼 3.14159인데 지금 봤더니 소수점 넷째짜리 5자리에서 뭔가 올림 또는 반올림이 돼가지고 지금 6값으로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원래 값을 알고 있으니까는 3.14159니까는 얘가 반올림이 되겠구나. 반올림이 돼서 3.1415가 아닌 3.1416으로 나타내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러면 정확도가 좀 떨어지겠죠. 네, 우리가 좀 정확도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럼 요럴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좀 더 그 정밀한 값을 볼 수가 있냐라고 하면은 format이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format long 요렇게 하고 엔터 치시면은, 이제부터는 요 format long이라고 친 상태부터는 여러분들이 어떤 수치적인 계산을 할 때 소수점 자리에 지금은 4자리까지만 보였다라고 하면은, 지금 파일을 입력해 볼까요? 요렇게 훨씬 더 길어져서 좀 더 정확한 값을 갖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소수점으로 15자리까지 나타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수치적인 계산을 할 때 있어서 이런 유효 숫자 자리의 개수에 따라서, 유효 숫자의 개수에 따라서 지금 0.0001 값의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그러므로 이런 유효 숫자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고, 내가 좀 더 정확한 계산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소수점 자리 15째짜리까지 이렇게 계산을 바꿔서 하시고 보시는 것도 이제 좋다라는 것을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형태, 어떤 그 형태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은, a는 10이다 라고 하면은 a라는 변수에 10이라는 어떤 값이 들어간 거잖아요. 어떤 하나의 값이 들어갔다, 싱글 밸류가 들어갔다 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이렇게 싱글 밸류가 들어가는 애들을 스칼라 값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b라는 애는 우리가 뭐 1, 2, 3, 4, 5 라고 하는 벡터를 만들겠다 라고 하면 이런 애들이 벡터가 되고, 벡터라는 애는 우리가 그 행렬과 벡터의 기초에서 처음 얘기를 드렸다시피 행과 열 중에서 어떠한 값이 1인 값을 갖는 애가, 그 행이 1인 값을 가지면은 행 벡터, 열이 1인 값을 가지면은 열 벡터다 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지금 b라는 애는 우리가 어떻게 만들었냐 라고 하면은 1 곱하기 5짜리 행 벡터를 만들었다 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 c라는 애는 뭘로 할까요? 랜덤한 값으로 만드는데,
2 곱하기 2짜리를 만들 거예요. 엔터 해보면은 지금 아까 포맨 롱을 했기 때문에 되게 유효 숫자 자릿수를 더 길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 총 4개의 지금 값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2 곱하기 2짜리 지금 C라는 행렬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요런 것도 있어요. 만약에 뭐 D라는 애를 이렇게 중괄호를 열고 닫은 다음에 1 쉼표, 그리고 3, 5 쉼표, 그리고 1, 2 세미콜론 3, 4 이렇게 하면은 앞에 첫 번째는 스칼라 값, 두 번째는 벡터, 세 번째는 행렬이잖아요. 이렇게 하고 엔터 치시면은 D라는 애가 셀이다 라고 해서 셀 형태를 갖는 배열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레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중괄호를 쓰게 되면은 좋은 점이 뭐냐, 다양한 자료 형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에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의 변수에다가 지금 요런 스칼라 값도 입력할 수가 있고, 벡터 값도 입력할 수가 있고, 매트릭스 값도 입력을 했는데 각각의 형태는 다르지만은 D라는 하나의 변수에다가 저장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중괄호를 이용하면은 셀 배열로 저장이 되면서 다양한 그 형태의 값들을 한 번에 저장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스칼라라는 애가 가장 작은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한 칸으로 표현이 되는 애다 라고 하면은 요런 스칼라라는 애를 포함하고 있는 걔를 포함하고 있는 애가 벡터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벡터다 라고 하는 거는 요 스칼라들이 모여 있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떻게 모여 있냐, 이게 하나의 줄로, 가로의 줄 또는 세로의 줄로 이렇게 묶여 있는 애들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벡터가 되고, 요런 벡터들을 또 모아놓은 애들이 행렬이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매트릭스다 라고 해서 요렇게 하나의 행벡터가 있으면은 그 행벡터들을 또 아래로 붙여주고 또 아래로 붙여주고, 요런 애들, 요렇게 붙어진 애들을 하나 전체를 행렬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요렇게 열 벡터가 있다 라고 하면은 그 열 벡터를 옆으로 붙여 가지고 행렬을 만들 수도 있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즉 매트릭스라는 애는 스칼라 값들이 각각이 있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겠지만은 벡터가 이렇게 쭉쭉쭉 있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요런 스칼라랑 벡터랑 매트릭스를 모두 한 번에 포함해서 나타내 줄 수 있는 애가 어레이다 라는 개념이 있고, 셀 형태로 나타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중괄호를 이용해 가지고 뭐 다양한 거, 지금 뭐 스칼라도 입력을 할 수가 있고, 여기 지우고 나서 좀 써보면은 스칼라도 입력할 수 있고 벡터도 입력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행렬도 입력할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벡터를 만드는 데 있어서 뭐 x라는 벡터를 만들고자 할 때 1, 2, 3, 4, 5 값을 갖는 행벡터를 만들고자 해요. 그럼 이렇게 띄어서 만들어도 1 곱하기 5짜리 행벡터가 만들어지는데, 띄는 거 대신에 그 쉼표를 적어 주셔도 똑같이 1 곱하기 5짜리 행벡터가 만들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다만 우리가 알다시피 세미콜론을 저 대괄호 안에서 찍게 되면은 어떤 명령창의 값을 안 보여주는 역할을 한 게 아니라, 대괄호 안에 세미콜론은 그 행을 바꿔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금 얘를 실행하게 되면은 5 곱하기 1짜리 열 벡터가 생성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따라서 대괄호 안에서 그 열을 추가를 해주고 싶다 라고 한다면은 띄어쓰거나 아니 쉼표를 해주시면 되고, 행을 추가를 하겠다 라고 하면은 세미콜론을 찍어주면 된다 라는 것을 주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볼 거는
뭐 x라는 변수를 1부터 10까지의 값으로 내가 정하겠다라고 하면은 요때의 그 증가하는 크기는 1씩 증가를 해요. 실제로 실행을 해보시면 x라는 애는 1, 2, 3, 4, 5, 6, 7, 8, 9, 10, 즉 얘를 다시 써보면은 1땡땡 1땡땡 10 요렇게 해서 요 가운데 해당되는 게 증분값이에요. 증분값. 그래서 그 1부터 10까지 1 크기로 증가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냥 증분값을 안 써주게 되면은 그 디폴트 값이 1이기 때문에 1, 2, 3, 4, 5, 6, 7, 8, 9, 10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 만약에 내가 2씩 크게 하겠다 그럼 1, 3, 5, 7, 9까지 나오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주의를 해야 될 점이 뭐냐라고 하면은 x라는 애가 지금 1부터 10까지인데 내가 이 크기로 증가를 시키다 보니까는 9까지만 나오게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흔히 착각을 하실 수가 있는 게, 나는 x를 1부터 10까지 볼 거니까는 1부터 10까지는 나오고 이 크기로 증가하는 1, 3, 5, 7, 9, 10 요렇게 나오지 않나 라고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이씩 증분을 요렇게 증분을 하다가 내가 끝점하고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끝점하고 가장 그 근사한 값으로 마지막 값이 출력이 되고 끝나게 됩니다. 즉 요렇게 9값까지 출력이 되고 2를 더하게 되면 11 값이 나오기 때문에 10을 넘어가서 출력이 안 되고 9값까지 출력되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를 더 보시면 1부터 시작해서 0.9 크기로 증가해서 2까지 가겠다라고 하면은 어떤 값이 나올까요? 1, 1.9 이렇게 나오는 거 보실 수가 있겠죠. 포맷을 지금 계속 길게 나오는데 디폴트라는 게 먹힐지는 그 구현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디폴트는 없고 포맷 숏으로 바꿀게요. 지금 롱으로 했더니 지금 너무 계속 길게 보여서 0.9 땡땡이 요렇게 되면은 되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2부터 1.9까지 가는데 0.5로 증가한다. 약간 말이 안 되죠? 이렇게 하게 되면은 비어있는 벡터가 나오게 된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고 비어있는 벡터로 출력이 돼요. 우리가 1부터 10까지의 값을 이렇게 출력하는 것을 어떤 거를 또 이용해서 할 수가 있었죠? 린스페이스라는 애를 이용해서 하실 수도 있었죠? 1부터 시작해서 끝점값 입력하고 그때 점의 총 개수 10 이렇게 하게 되면은 똑같은 결과 나오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고자 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은 플롯 x, y 이렇게 하면은 이제 x좌표와 y좌표에 해당되는 그림이 그려졌잖아요. 근데 요때 주의해야 될 점이, 여기에 해당되는 x의 크기랑 y의 크기가 똑같아야 돼요. 똑같지 않으면 오류가 발생해서 출력이 안 되더라. 하나 뭐 예를 들어서 그려보면은 x라는 애는 1부터 10까지의 값을 갖는 애고 y라는 애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10개의 값을 갖는 애여야 돼요. 뭐 랜덤하게 10개의 값을 갖는 애로 정하기 위해서 1 곱하기 10짜리 벡터를 만들어 봅시다. 얘를 출력을 해보면은 x, y 그리고 빨간색 동그라미로 만들어 볼까요? 그리고 실선으로 만들어서 실행을 해보면은 요런 그래프가 만들어지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주의해야 될 점은 x랑 y의 크기가 똑같아야 된다, 개수가 똑같아야 된다 라는 점을 꼭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지금 피겨 1이라는 애가 열려 있잖아요. 피겨 1이라는 애가 열려 있는데 y2라는 애를 또 랜덤하게 하나 1 곱하기 10짜리로 만들어 가지고 피겨 1번에다가 플롯 x, y2의 파란 색깔 별표의 선으로 내가 그림을 그리겠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그림창 1은 열려 있는 상태예요. 근데 그림창 1을 열어 가지고 다시 그림을 y2에 대해서 그리겠다 라고 하면은 실행을 해 보시면은 이게 겹쳐 그려질지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을 해 보면은 그 전에 게 지워지면서
새로운 애가 그려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냥 오버랩 된다라고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버라이팅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Z는 X다 라고 하면은 아까 제가 지금 위쪽에 X가 1부터 10까지의 값을 갖는 애라고 했으니까는 Z라는 애도 1부터 10까지를 갖는 값으로 변수가 저장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Z라는 애를, 대문자 Z라는 애를 작은 따옴표를 열고 닫은 다음에 X, 소문자 X 이렇게 치고 엔터 쳐보시면은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작업 공간을 봤더니 대문자 Z는 그 매틀랩의 기본 자료형은 더블형이라고 그랬는데 얘는 왜 CHAR이라는 애가 나왔나 라고 보시면은 캐릭터다 라는 거예요. 문자 열이다 라는 말입니다. 작은 따옴표를 열고 닫아주면은 그 작은 따옴표 안에 있는 숫자나 문자는 모두 문자 열로 인식을 해가지고 클래스가 캐릭터형인 CHAR로 구성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 뭐 A라는 애를 A라는 애를 작은 따옴표 열고 닫은 다음에 매틀랩이라는 애로 입력을 하고 엔터를 쳐보시면은 소문자 A가 캐릭터형으로 구성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런데 캐릭터형에서 특이한 점이 크기가 1 곱하기 6이에요. 지금 6개의 글자를 썼더니 1 곱하기 6짜리 벡터로 인식을 하더라. 그러면은 벡터로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A에 내가 세 번째 글자인 T를 출력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괄호 안에다가 3을 입력하면 T가 출력이 될까? 라고 하고 엔터 쳐보시면은 네, 출력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문자 열도 각각의 원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괄호 안에다가 그거에 해당되는 인덱스 값을 넣어주게 되면은 출력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림을 그릴 때 뭐 이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다양한 옵션들, 색깔이나 마커나 아니면 라인 스타일이나 뭐 이런 것들을 궁금하다라고 하면 독하고 플롯을 눌러 보시면은 아니면 헬프 플롯을 하셔도 돼요. 네, 헬프 플롯. 네, 얘의 사용법 같은 경우 것들이 이렇게 뜨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좀 더 자세한 거는 여기 DOC 아까 플롯에 대한 문서 또는 DOC하고 플롯 이렇게 해가지고 엔터 치셔서 들어가셔서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아까 그릴 때 이렇게 플롯을 해서 그렸었는데 요때 여러분들이 뭐 그 타이틀을 추가를 하거나 뭐 X에 대한 설명 추가하거나 그리고 뭐 Y에 대한 설명 추가하거나 뭐 요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뭐 저희 매틀랩 기초에서 했으니까는 다시 하지는 않을게요. 이제 볼 내용은 이제 벡터를 다루는 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릴까 해요. 좀 중요한 내용이니까는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 작업 공간이 너무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작업 공간을 다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X라는 애가 1부터 10까지 있는 애다 라고 우선 볼게요. 그럼 1 곱하기 10짜리 1부터 10까지 갖는 애가 되겠고 요때 X의 네 번째 값은 지금 4값을 갖게 되겠죠. 걔를 Y라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 뭐가 되겠죠? Y는 4라는 값을 갖겠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 이런 식으로 벡터의 어떠한 인덱스를 이용해서 값을 뽑아낼 수가 있고 이 벡터의 전체 길이를 내가 궁금하다 라고 하면은 X의 벡터 전체 길이 궁금하다 라고 하면 length라는 함수 이용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다 라고 매틀랩 기초에서 했었죠. length X 하게 되면은 행과 열의 개수 중 더 큰 값이 출력이 되더라. 그래서 총 10개의 값이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X의 끝값이 궁금하다 라고 하면은 X의 AND라는 애를 이용해 가지고 끝값인 10값을 출력을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고 그럼 끝값에서 전에 있는 값 그냥 끝에서 두 번째 값이 궁금하다 라고 하면은 AND 빼기 1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값이 끝에서 두 번째 값인 9값이 나오는 것까지 우리가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X라는 애가 지금 요렇게 1부터 10까지 돼 있었는데 만약에 X에 아까는 네 번째 값인 이제 4값을 이제 Y에다가 저장을 했었잖아요. 이번에는 네 번째 값도 저장하고 싶고 여섯 번째 값도 저장하고 싶고 열 번째 값도 저장하고 싶어요. 요럴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네, 여기에 그 안에다가 대괄호를 열어주세요. 그러면은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라고 하면은
x의 네 번째 값, x의 여섯 번째 값, x의 열 번째 값을 출력해서 y에다 저장하겠다. 즉 x의 네 번째 값인 4랑 6이랑 10이 저장이 되겠죠. 요게 예제가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인덱스랑 요 값이 똑같이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수가 있어서 x라는 애를 10부터 해가지고 11부터 해서 20까지 가는 애로 만들어 봅시다. 그러고 나서 아까 했던 거 똑같이 해볼까요? x의 네 번째, 여섯 번째, 열 번째 그러면은 14, 16, 20이 y에 저장이 되겠구나 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도 할 수가 있고, 또 어떤 게 있냐라고 하면은 전체의 개수, x의 전체 개수가 지금 10개가 될 텐데 걔를 뭐 2로 나누게 되면 이제 5개가 되겠죠. 걔를 어떠한 변수 n이다 라고 저장을 하게 되고, 그러고 나서 저 n을 이용해서 y라는 애를 오타가 났는데 length 5가 나오고, 그리고 어떤 y라는 애를 x의 1땡땡n 요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건 뭐죠? x의 1부터 5까지의 값을 y에다 저장하겠다. 즉 11부터 15까지의 값이 y에 저장되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어떠한 기존에 있는 값을 추출을 해가지고 새로운 변수로 저장을 했다라고 하면은 어떠한 기존에 있는 값을 새로운 값으로 대체하는 것을 보도록 할게요. 지금 x라는 애가 11부터 20까지의 값인데 x의 네 번째의 값을 내가 10으로 바꾸겠다 라고 하면은 요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x의 네 번째 값을 10으로 바꾸겠다. 지금 우리가 변수 설정을 할 때처럼 왼쪽이 항상 새로운 거, 오른쪽이 올드 값, 아니면은 왼쪽이 이제 새로운 변수, 오른쪽이 이제 입력하는 값, 요렇게 해서 x의 4에다가 4라는 변수에다가 10값을 넣어주겠다 라고 하는 거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요렇게 하고 엔터 쳐보시면은 여기 네 번째 값이, x의 네 번째 값이 10으로 변경된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x의 네 번째 값을 이번에는 7 곱하기 x의 네 번째 이렇게 해볼까요? 그럼 얘는 어떻게 나올까요? x의 네 번째의 값을 원래에 있는 x의 네 번째에다가 7을 곱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바꿔줘라 라는 거죠. 저장을 해줘라. 즉 x의 네 번째 값이 지금 10으로 저장을 했는데 7을 곱해가지고 여기 다시 네 번째에다 저장을 해야 되니까는 요 10 대신에 70으로 바뀌겠구나. 나머지는 다 똑같이 가는 거 보실 수가 있겠죠. 요런 식으로 어떠한 요 위에 있는 것처럼 어떠한 특정한 값을 바로 바꿔주는 경우가 있고, 자기 자신의 값을 연산을 통해서 바꿔줄 수도 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요 예제 한번 보실까요? x라는 애가 만약에 13572라는 애가 있어요. 그리고 y라는 애는 x의 6값으로 내가 저장을 하겠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상황이 발생할까요? x는 지금 1 곱하기 4짜리라서 4개의 값만 갖고 있는데 여섯 번째의 값을 y에다가 입력을 하겠대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개수 4개를 초과한다 라는 오류가 발생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요거는 어떻게 될까요? x 여섯 번째의 값을 만약에 내가 10이라는 값으로 넣어주겠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얘도 에러가 발생할까요? 지금 x의 여섯 번째 자리가 없는데 x의 여섯 번째 자리에다가 10을 넣어주겠대요. 실행해 보시면은 얘는 오류가 발생하지 않고 x의 여섯 번째에다가 10이라는 값을 넣어주는 대신에 내가 기존에 4개의 값만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다섯 번째 값이 b죠. 그래서 b는 자리의 값은 0으로 얘가 자동으로 채워준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예제 하나만 더 볼까요? 몇 개만 더 볼까요? x는 만약에 1, 3, 5, 7, 9, 10까지 이렇게 볼게요. 1, 3, 5, 7, 9, 10 네, 이렇게 두고 y라는 애가 1부터 3까지래요.
y라는 애가 지금 1부터 3을 값을 갖는 애인데 x의 세 번째부터 다섯 번째 값을 y 값으로 바꿔주겠다라고 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지금 x는 1, 3, 5, 7, 9, 10이라는 1 곱하기 6짜리 벡터인데 그때의 3부터 5까지 즉 5, 7, 9 네. 5, 7, 9 값에 해당되는 값을 1, 2, 3으로 바꿔주겠대요. 그럼 실제로 1, 3, 1, 2, 3, 10이 되는지 한번 볼까요? 얘 실행해 보시면은 네, 1, 3, 1, 2, 3, 10으로 세 번째에서 x의 세 번째에서 다섯 번째 값이 y 값으로 바뀐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러면 요거는 또 어떻게 될까요? 지금 똑같아요. x랑 y 똑같이 이렇게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x의 세 번째부터 네 번째의 값을 y로 입력을 하겠대요. 근데 봤더니 지금 y라는 애는 총 3개의 값인데 x라는 애에서 선택된 부분이 3하고 4인 2개의 값이에요. 세 번째랑 네 번째인 5, 7 지금 x에 바꾸고자 하는 값의 크기는 2칸인데 그 y에 내가 새로 넣어줄 값은 3칸이기 때문에 요럴 경우에 칸이 맞지 않아서 크기가 맞지 않아서 값을 대입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에러가 발생을 하고요. 그럼 만약에 요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3부터 4까지인데 한 3부터 6까지로 볼까요? 네, 3부터 6까지인데 그냥 스칼라 값인 4를 입력을 해줘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죠? 3, 4, 5, 6 3, 4, 5, 6 여기 5부터 해당되는 모든 값이 다 4로 바뀔까요? 네, 다 4로 바뀌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매틀랩이 벡터 기본 연산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어떠한 스칼라 값을 입력해서 계산을 할 때 굉장히 용이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특이한 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점은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해가지고 변수랑 커맨드 윈도우에서 사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